안녕하세요. SBS 게임 아카데미 김현 강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많으시죠? PC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등이 있는데 그런 게임들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게임을 만들 때 어떤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프로그래밍의 이해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먼저 언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의 수단이죠. 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일본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저희는 컴퓨터와 대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얘는 사람과 컴파일러가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약속된 형태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저희 컴퓨터라는 녀석은 기계어라고 해서 전기가 흐르냐 혹은 흐르지 않냐 그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숫자 0과 숫자 1로만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글자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0과 1로만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어를 배워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죠. 내가 00111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언어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석해 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자막을 까는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말로 변환을 시켜준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변환된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저희가 변환시켜주는 녀석, 내가 컴퓨터야 마우스 클릭을 해, 컴퓨터야 이 게임을 실행해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기계어로 해석해 주는 녀석, 걔가 바로 컴파일러라는 거죠. 즉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적으면 그걸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 주기 위한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어란 무엇이냐? 저희가 방금 전에 기계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한 것처럼 기계어라는 거는 숫자 0과 숫자 1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기계어라는 거를 저희가 안 배우고서 프로그래밍을 못하느냐? 프로그래밍 가능해요. 하지만 모르는 상태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영어를 배울 때 A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파워, 애플이라는 단어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기계어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적었을 때 얘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어를 잠깐 배울 거예요. 그럼 이 기계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이냐?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기계어라는 건 전기가 흐르냐 혹은 흐르지 않냐를 뜻하는데 그 두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가 흐른다, ON,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OFF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표현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0과 1도 ON, OFF 하면은 그냥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게 ON, OFF에서 5글자로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좀 더 많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어를 만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진수라는 겁니다. 이진수. 숫자 0과 1로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 이 이진수라는 게 기계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이진수라는 거는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저희가 방금 전에 기계어라는 거는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계어, 기계끼리 서로 대화를 할 때 나는 0101을 적었으니까 안녕이라는 뜻이야. 나는 1010 적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논리 동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1을 넣어줬다. 그럼 너는 0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0101이라는 숫자를 딱 적으면 그게 헬로라고 단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0101을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그 0101을 나는 0을 받았는데 그걸 막 동작하니까 헬로가 됐더라 하는 자신만의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작을 저희는 논리 동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 논리 동작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에 보이는 not, and, or, and, nor, exclusive or까지 해서 총 6가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6가지들이 컴퓨터의 대화 수단인 거죠. 저희가 말을 마칠 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얘네가 대화할 때 얘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요것들을. 그럼 얘네가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 not이라는 단어, 한글로 무슨 뜻이죠? 부정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not이라는 거는 내가 컴퓨터한테 0이라는 숫자를 딱 넣어주면 0을 반대로 1로 바꿔주는, 혹은 내가 1을 넣어주면 반대로 0으로 바꿔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and라는 거, 한글로 무슨 뜻이죠?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방금 저희가 not이라는 걸 할 때는 0을 1로, 1을 0으로 바꿨지만 이 and라는 거는 내가 1과 1을 보낼 때, 1과 0을 보낼 때, 0과 1을 보낼 때, 0과 0을 보낼 때 두 개의 숫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즉, 두 개를 보내니까 총 가지수가 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가지 중에서 서로 1과 1을 보냈을 때만 1을 돌려줘라. 그게 and라는 겁니다. 즉, 그리고라는 뜻, 1, 그리고 1일 때 라는 거예요. 1 그리고 0 하면 서로 반대니까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and는 그런 내용이고 or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 or라는 거는 한글로 무슨 뜻이죠? 바로 또는 이란 뜻이에요. 또는. 애플, or 파인애플, 사과 또는 파인애플 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요것도 요 4개의 가지수를 받는데 이 4개의 가지수를 받을 때 어느 한쪽이라도 1이 들어있다면 1을 보내줘라 라는 뜻인 겁니다. 즉 내가 0 또는 0이면은 어느 쪽에도 1이 없네 하고 0을 돌려주지만 0 또는 1, 1 또는 0, 1 또는 1 양쪽 중에 한쪽이라도 1이 들어온다면 1을 돌려주는 것, 그게 그리고 or라는 거죠. 그렇다면 and와 or는 그렇게 넘어가고 nand와 nor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름만 보면은 요 위에 있던 and와 or 앞에 n이라는 게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림도 유사하게 생겼고요. 그럼 얘네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AND를 하고 OR을 하면은 내가 1 혹은 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내가 AND에다가 1과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 것처럼 AND에다가 1과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온 것처럼 하나의 숫자가 나와요. 그죠? 바로 그 숫자에다가 not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걸 해주는 것. 그게 NAND와 NOR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AND에서 1과 1, 나는 1이다 라고 나온 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0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NAND라는 거고 1과 1 혹은 1과 0, 0과 1 어느 쪽에 1이 존재해서 1을 나타내는 OR가 됐을 때 그걸 반대로 바꿔주는 것. 그게 NOR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적인 논리 동작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얘는 다른 애들은 좀 익숙한 단어들이죠. not이라는 단어, and, or라는 단어. 근데 exclusive or라는 거는 이름부터가 길이가 달라요. 그죠? 얘는 뭐 하는 거냐? 얘도 똑같이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숫자 두 개를. 그럼 그렇게 두 개로 받은 숫자를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 1과 1 했을 때 0이 나오고 0과 0 했을 때 0이 나오고 1과 0 했을 때 1이 나오고 0과 1 했을 때 1이 나와요. 뭔가 좀 아시겠나요? 바로 두 개의 숫자가 다를 때만 1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즉, 두 개의 숫자가 똑같을 때는 0을 나타내고 두 개의 숫자가 다를 때만 1로 보내주는 게 exclusive or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까지 포함해서 요 6개를 통틀어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논리 동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중앙 처리 장치 구조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야, 네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혹은 컴퓨터야, 프로그램을 꺼라. 그런 동작을 시킬 때 그 동작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즉, 게임에서 내가 스킬을 누르고 게임에서 아이템을 떨구고 화려한 폭발이 막 일어나고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앙 처리 장치가 뭐냐? CPU예요. CPU. 여러분이 흔히 아는. 그럼 이 CPU를 저희가 도대체 왜 보고 있냐? 얘를 모른다면 그냥 컴퓨터한테 야, 이 일해, 저 일해 하고 시킬 수만 있지만 우리가 이 구조를 알고 있다면 야, 이 일을 할 때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 바로 프로그램 작성 및 실행 순서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빵집이다. 그럼 빵집 만들어져. 해서 빵집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작성을 할 때 내가 어떤 순서로 작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실행이 되는지 순서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순서가 뭐냐? 바로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얘가 뭐냐?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해커들이 막 뭐라고 치고 있죠. 글자가 막 올라가고 그 장면이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기계한테
뭔가 야 이렇게 동작해줘 하는 말을 적어주는 거죠. 그렇게 적은 프로그래밍 언어, 즉 말을 방금 전에 배웠죠?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컴파일이 무엇이냐?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언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단계, 그게 바로 컴파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컴파일, 번역하면은 번역하고 끝나니까 참 좋을 텐데 번역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나 혼자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번역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겠죠. 여러분이 흔히 보는 뭐 해리포터 그런 외국 도서들 번역해서 가져올 때 혼자서 한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전부 번역하는 것보다 나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번역할게. 너는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번역을 해줘. 해서 묶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는데 번역한 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눠진 거를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엮어줘야겠죠. 올바른 순서대로. 그 올바른 순서대로 엮는 작업을 링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링크라는 게 뭔가 막 연결되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컴파일해서 해석된 기계어를 연결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제 대망의 실행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를 알고 있다면 정말 좋은 점이 뭐냐? 내가 막 뭔가를 만들다가 에러가 났네? 근데 내가 이 에러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 컴퓨터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야, 네가 에러 냈는데 에러가 컴파일 에러다. 에러가 링크 에러다.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컴파일 에러, 링크 에러라는 거를 말해준다면 내가 컴파일 에러가 났으니까 뭔가 해석되지 못하게 적은 게 있구나. 내가 링크 에러가 났으니까 연결되지 못하는 게 있구나 하고 에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알면. 그렇다면 저희가 이 순서를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실행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건데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얘네 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여기 왼쪽에 솔루션 탐색기라고 적혀 있는데 얘네는 뭐냐? 저희가 소스 코드를 이제 적게 된다면 그 적은 소스 코드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 생길 수가 있죠. 바로 그 여러 장 생긴 내용이 여기에 뭐 메인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2장을 만들면 2개가 생기고 3장을 만들면 3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이제 타이핑을 할 거예요. 나는 이러한 내용을 적겠다라는 그 적은 내용이 여기 시작 페이지라고 적힌 요 위치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나는 컴퓨터한테 뭐 컴퓨터야 어떤 동작을 해라 라고 적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 왼쪽 위에를 보시면은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와 열기가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가시면은 프로젝트, 뭐 웹사이트, 파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냐? 저희가 앞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를 저희는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들, 뭐 롤 오버워치 같은 것도 롤 프로젝트, 오버워치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게임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새 프로젝트에서 요런 창이 하나가 뜨셨을 겁니다. 그럼 이 창에 보시면은 뭐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윈32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 메이크 파일 프로젝트, 그 외에도 왼쪽에 수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죠. 이것들이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가 함께 배우는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뭐 자바, 아니 파이썬,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해요. 그럼 그 언어들을 만들 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자기 자신이 모든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언어라고 해서 다른 언어로 게임을 개발할 수도 있게 제작이 된 거죠. 그 중에서 저희는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이것을 가지고서 개발을 할 거예요. 요게 가장 기초적인 C 언어를 개발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밑에 뭐 이름, 위치, 솔루션 이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볼 건 이름과 위치입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게임의 뭐 LOL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버워치라든가 게임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저희는 간단하게 글자를 찍을 거기 때문에 헬로 월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위치라는 거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집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작업하고 학교에서 작업하고 하면은 계속 들고 다녀야 되죠. 바로 그 들고 다니기 위해서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나타내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라고 해서 아, 네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현재 프로젝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뜨죠. 이게 똑같이 뜬다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현재 설정을 적용하려면 마침을 클릭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상태로 마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다음 버튼이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설정을 바꿔줄 겁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서 설정으로 오시면 여기에 뭐 응용 프로그램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건드리지 않고 공용 헤더 파일 추가 대상 이것도 따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바꿀 건 뭐냐? 추가 옵션만 바꿀 겁니다. 그럼 이 추가 옵션에서 저희가 뭘 바꿀 거냐? 바로 빈 프로젝트라는 거를 체크해 줄 거예요. 얘를 왜 체크하냐면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그냥 마침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스 코드가 아주 약간 적혀 나와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는 얘를 체크를 안 하고 만들면 뭔가 만들어지네? 그럼 난 얘 적을 필요가 없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빈 프로젝트를 체크하고 아예 기본 단계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체크한 상태에서 마침을 딱 누르시면 그럼 이제 여기서 헬로 월드라고 저희가 방금 봤던 솔루션 탐색기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헬로 월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아래에 외부 종속성,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헤더 파일에서 저희가 앞으로 적어 나갈 녀석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표시되는 겁니다. 그럼 소스 코드를 추가해 봐야겠죠. 여기서 소스 파일이라는 위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클릭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시면
또 수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바로 소스 코드를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추가 버튼을 가시면 아까 저희가 파일에서 새 프로젝트 추가하기처럼 뭔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새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과 같이 또 어떤 걸 생성할지 선택하는 창이 나오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C++ 파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저희가 지금 배우는 거는 C++라는 언어가 아니라 C 언어를 배우는데 왜 얘를 선택하냐? 저희가 배우는 C 언어가 요 C++ 파일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 저희가 확장자만 바꿔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C++ 파일을 선택하고 밑에 이름을 보시면 source.cpp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내가 적고 싶은 이름 아무거나 적어주신 다음에 저는 메인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확장자로 .cpp가 아니라 .c로 적으시면 C 언어 파일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솔루션 탐색기라는 곳에 내가 만든 main.c라는 소스 코드가 추가가 됐죠. 저희가 이 소스 코드를 만든 거예요, 한 장을. 그리고 추가된 소스 코드가 방금 시작 페이지가 있던 위치에 main.c에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를 한번 적어보죠. 자, 여기다가 저를 따라서 샵 include 하고 치시는데 요걸 적을 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쓰는 소스 코드라는 것은 대소문자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레벨이라고 적을 때 뭐 소문자로 레벨을 적던 대문자로 레벨을 적던 우리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하지만 컴퓨터라는 녀석은 방금 전에 이론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숫자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죠. 당연히 자의적인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잘못 적으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막 빨간색으로 에러를 띄워주는 거예요. 야, 네가 뭔가 잘못 적었어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 치실 때 대소문자 구분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샵 include라고 적고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적어주세요. 띄어쓰기를 굳이 적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띄어쓰기를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하기 때문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꺽쇠, 여러분이 수학에서 많이 표현하는 크다, 작다 표현이 있죠. 그 꺽쇠를 적으시면은 양쪽으로 꺽쇠가 이렇게 덮이게 될 거예요. 한쪽만 졌더라도. 그럼 요 안에다가 뭘 적느냐? stdio.h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방금 전에 빨간색으로 야, 네가 뭔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던 게 사라졌죠? 저희가 지금 에러가 하나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쳐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이제 void라고 적는데 얘를 적으니까 글자 색깔이 어떻게 됐죠?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분명히 얘를 적는 도중에는 흰색이었는데 색깔이 변화됐죠.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는 저희가 소스 코드를 적을 때 목적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합니다. 당연히 내가 색깔만 보고서도 얘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void 하고 띄어쓰기를 꼭 적어주세요.
여기를 안 적어주시면은 다음에 적는 내용이 한계가 되니까 또 에러를 띄워주는 거예요. 야, 네가 또 뭔가 잘못 적었어 하면서. 그래서 BOID 다음에는 띄어쓰기를 꼭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IN, 메인이라고 적고, 저희가 수학 공식을 쓸 때 쓰는 괄호 있죠? 괄호를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또 빨간 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적느냐? 여러분이 키보드 자판에서 P라는 글자 오른쪽에 요런 것들이 있죠? 요거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요런 식의 중괄호가 나오게 돼요. 바로 요 중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서 요렇게 엔터로 좀 나눠주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 강의 때 나오니까 지금은 같이 따라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걸 적으면은 이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을 게 있어요. 바로 프린트라는 걸 적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오늘 할 실습은 간단하게 글자를 출력하는 걸 해볼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걸 딱 적어줬는데 컴퓨터한테 야 뭔가 프린트해 하고 A, B, C, D 딱 적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안 된다는 거죠. 컴퓨터가 이런 걸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F 그리고 괄호 그리고 대사지시문이라고 하죠. 쌍따옴표를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 월드 적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모티콘에서 땀 표시라고 하죠. 세미콜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딱 적어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소스코드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뭐 해봐야 될까요? 얘네를 실행시켜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소스코드로 막 프로그램을 아주 멋지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실행을 하지 않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요 위에를 쫙 보시면은 빌드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요 빌드를 딱 클릭하면은 밑에 솔루션 빌드, 솔루션 다시 빌드 요런 것들이 있죠. 이 중에서 솔루션 빌드라는 걸 선택해 주세요. 그럼 요 밑에 출력이라고 돼 가지고 빌드 시작, 내가 만든 프로젝트 헬로 월드라는 게 뭔가 막 된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떠요? 성공 1이라고 뜨죠. 지금 저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빌드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빌드에 성공을 했다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얘를 실행시켜 봐야겠죠. 실행은 어떻게 시켜보느냐? 요 위에를 보시면은 빌드 오른쪽에 디버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 밑에 디버깅 시작,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두 개가 있죠. 얘네 아이콘이 어때 보여요? 뭔가 좀 재생 버튼하고 비슷해 보이죠? 바로 얘네가 재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행을 해볼 건데 재생이 두 개가 있잖아요. 디버깅 시작,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 중에서 저희는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줄 겁니다. 얘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까만색 창이 하나가 뜨죠. 그리고 이 까만색 창에 뭐가 나와요? 저희가 방금 전에 적어놨던 헬로 월드라는 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뭐 한 거예요? 헬로 월드라는 걸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프로그래밍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첫날이다 보니까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다음 강의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요소부터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